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나온 기사죠. 미국 도전 3수생 간암 신약 리보세인과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자, 중국 항암제가 변수일까?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강보합세인 46,3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이제 사이언스 조선에 나왔던 기사죠. 미국 도전 3수생, 이번에 이제 리서브션을 넣으면 세 번째 넣는 거기 때문에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마. 근데 중국 항암제가 변수일까? 결국은 이제 캄네리주마의 CMC 이슈니까 중국 항암제가 변수하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팩트로 보면 해당이 됩니다. 자,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빠르면 이제 12월 말이나, 근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1월 중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1월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1월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1월 목표다. 그리고 1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든지 밀리지 않아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박스권 하단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세 번째 도전이다. 23년도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작년도 5월달에 이제 CRL을 맞고 작년 9월달에 다시 리서브션을 해서 클래스 2 받아서 올해 3월달 다시 CRL을 두 번째 맞으면서 다시 리서브션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두 번 신청했으나 CRL로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리보세라닙이 신청을 거듭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 도전한 거는 2023년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했거든요. 리보세라닙은 항서제약의 캄네리주막과 병용하는 요법으로 FDA 각각 이제 신청을 같이 한 건 아니고요. 5월달에 하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캄네리주막도 이제 VLA 신청을 한 건데 FDA는 하나의 약물로 간주해서 심사 리뷰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된 거죠. 자, 캄네리주막은 이제 PD-1 관련되는 키투루다, 옵디보 같은 PD-1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위장하는 데 필요한 면역관문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T세포 표면에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판단하는 이제 PD-1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암세포가 블락킹을 해서 암세포가 그 정상세포임을 위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면역관문이 마치 이제 국경선 통과하듯이 검문하잖아요. 그 관문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암세포가 붙기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캄네리주막 같은 PD-1 관련된 항체가 붙어버리면 암세포가 발각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하지 못하면 다시 이제 T세포가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처단하는 이런 기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FDA에서 보완 요구 CMC를 그러니까 CRL을 받으면 보완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완 요구는 신약 허가를 반려하면서 성인화진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이다. 그러니까 CRL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처리해서 해결하면 이제 어프로브 단계로 가는 거죠. 당시 리보세라닙의 약효나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캄네리주막도 이제 약효나 안전성에서는 문제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캄네리주막을 생산하는 이 바이아를 생산하는 이 쌍카디아 관련되는 공장의 설비 관련되는 지적이 있었죠. 첫 번째에서는 옵저베이션 10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3월 달에는 3가지 형태로 카테고리는 줄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은 이후 FDA에 작년 9월 달에 다시 이제 넣었기 때문에 올해 3월 달에 또 두 번째 CRL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캄넬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 제조공정 문제가 첫 번째 observation에 나왔던 멸균 살균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항서제약에는 생각했지만 FDA에서는 observation 2와 3 관련되는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 요구를 좀 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문제가 없어도 캄넬리주맙과 함께 쓰는 병용요법으로 지금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도 어차피 지금 단독으로 허가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어차피 허가가 날 수는 없습니다. 병용을 하나의 약물로 판단해서 리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프레임은 사실은 계속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나오곤 있습니다만 중국 쪽 약물들이 FDA에서 허가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허가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유독 이제 캄넬리주맙 할 때만 이 프레임 자체는 최근에 많이 없었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연매출 1조 넘어가는 블록버스터예요. HLB 측과 미중 갈등, 최근에는 또 미중 갈등 관련되는 부분도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완화가 돼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이야기들은 좀 지금 시기에서 또 이렇게 해당 사항은 또 많이 또 없어요. 또 모멘텀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 초에 신약 허가를 신청하면 2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클래스 1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가 지정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1월 중에 넣는다라고 하면 억셉턴스 레터가 보통 이제 레터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출일 기준으로 이제 2개월, 6개월을 따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신청을 불사하는 이유는 세 번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4번, 5번까지 해가지고 허가받은 약물들도 FDA는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약품 시장이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크죠. 약가도 세고 그만큼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넘버원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 1253조에서 32년도에는 2169조로 성장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큰 시장이고 그만큼 이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만 허가 이후에는 EMA라든지 기타 지역의 어떤 진출도 용이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어떤 밸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제 나왔던 기사들 중에 또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지배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 매수라든지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매수도 이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배주주 입장에서 이제 계열사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은 책임 경영을 분명히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현물로 장내 매수로 해서 지분율을 높이면 주가도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만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게 HLB주들은 따로 놀기보다는 같이 일단 본래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지금은 거래량 침묵 속에서 큰 어떤 지금 뉴스 기사라든지 거기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세가 이번 주 후반에는 60위안에서 60위안 부근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거래량은 늘지 않았습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강하진 않죠. 그래서 음봉 나왔던 시가를 아직 회복은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시장에서도 70달러 부근에서 플랫형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상에서는 오늘도 거래량은 어제보다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100만 주 언더 55만 주.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또 공매도의 어떤 비중 자체가 두 자릿수 늘어나면서 장중에는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이 대차 거래와 연계되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770만 주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또 이제 오늘
그 상한보다는 5만 주 정도 더 많은 모습으로 수급 압박의 전초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또 주봉을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월, 12월 달 첫 번째 주에서는 이 양봉을 주간 단위로 만들면서 이제 11월 달에 나왔던 장대 연봉의 시가 부근까지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음봉으로 진행되면서 12월 달 초에 만들었던 그 시가 라인은 좀 이탈되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 10월 달부터 주봉상으로는 일단 상승 추세가 거래량을 줄인 상태에서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월봉은 당연히 아직 이제 회복은 안 되고요. 자, 일봉상에서는 지금 12월 달 들어서 첫 주에 올리고 난 다음에 추세 전환을 시켜놨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 추세 전환이 파라볼릭자의 전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좁은 박스권이라고 했죠. 제가 46,500원, 그 다음에 52,000원대 이 여기 박스권을 지금 등락을 휩수 한번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제 휩수인지 이번 주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양봉을 내면서 거래량을 실어서 넘어가는 흐름을 이번 주에는 못 보여줬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보이면서 이제 올해도 뭐 사실상 이제 다음 주가 뭐 마지막 주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일평으로 올려놓고 이 52,000원대를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이 6만원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52,000원으로 올려놓고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아직 그 박스권 상단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플랫형을 보이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장중에는 저점이 45,350원, 장중에는 46,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좀 지지는 못하고 종가는 46,350원. 그리고 수급상으로 뭐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서 프로그램이 오늘 다시 또 일단 매도로 조금 나와왔죠.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전히 단타 창구 아니면 공매도 창구입니다. JP모건, 시난, 골드만삭스, 멜린치 중심으로 매도. 그 다음에 매수에서는 단타죠. 뭐 키움이라든지 메리츠가 이번 주에라도 좀 매수가 있었는데 크게 영향은 지금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 주 이제 연내에 남아있는 일수에서 이 46,500원에 들어가서 최대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52,000원권 박스권 윗단으로 올려놓는 흐름을 보이면서 6만원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내년 뭐 1월 중에 있는 리서브션 관련되는 불확실 세소로 만드는 흐름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